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 좀 뒷배경이 다르죠? 제가 이제 명절 끝나고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팔자가 오늘도 회사에 나와서 있어야 되는 팔자라 그냥 직원들도 없고 저 혼자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제가 명절 때 바쁜 직업이라 이럴 땐 참 속상해요. 남들 다 가는데 저 혼자 이제 사무실에 덩그렇게 나와갖고 지금 일종의 뭐 대기 아닌 그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PD의 김살롱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요 이 유튜브 말고 그 낚시 유튜브를 하나 해요. 근데 낚시 유튜브를 하는 그 유튜버들 대부분들이 이제 낚시하는 영상들을 주로 찍고 이런 것들을 낚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저는 방구석에서 낚시 유튜브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영상들이 상당히 좀 요즘 곽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선상 낚시를 하는 일부 매니아층들이 보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구독자 수는 오히려 이 장폴더보다 떨어져요. 한 2,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조회수가 막 1만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올리면 뭐 아무리 안 나와도 뭐 2,000, 3,000 뭐 보통 5, 6,0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 4만까지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낚시 유튜버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요즘 젊은 세대, 그 3, 40대,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20대, 이런 친구들을 좀 다르게 제가 좀 봤어요. 왜냐면 이제 댓글을 읽어보면서, 물론 이제 댓글을 보면서 그분들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투나 어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대충 알 수는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저보고 이제 빵형 그러는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뭘 느꼈냐면, 이 지금 3, 40대에 느끼는 어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게요. 지금 5, 60대가 느끼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저도 물론 직원이 있고, 뭐 젊은 직원들이 있고 한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그리고 낚시 유튜버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사실 낚시 유튜버도 제가 오래 한 게 아닙니다. 채널만 개설해놓고 안 하다가 장폴도 하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어차피 뭐 이제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뭐 해놓은 것도 이제 아까우니까 좀 써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그 낚시 유튜브 쪽이 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된다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극소수 매니아들만 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아픈 점이랄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이런 거만 제가 알았었는데 요즘 20, 30대 남성들 보면 좀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진짜. 왜 그런 점을 느꼈냐면요. 이제 이 낚시라는 게 이제 골프도 여러분들 많이 치시지만 낚시와 골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선상 낚시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비용도 거의 엇비슷해요. 뭐 물론 골프가 더 많이 든다, 낚시가 더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낚시는 골프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 장비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 레벨로가 있어야겠지만 낚시는 진짜 뭐 지렁이 한 마리 갖고도 할 수가 있고 돈도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낚시인데 이 낚시는 하이엔드와 로우엔드의 이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다 낚시가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낚시 중에 바다 낚시도 중에서도 이제 선상 낚시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상 낚시를 바라보는 젊은 층들의 어떤 시각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정치와도 상당히 이제 민감한 어떤 관련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낚시 유튜브에서 이제 선비 인상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 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 공감이 돼 버린 거죠. 이걸 누가한테 누가 어떤 그런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고, 이제 그런 답답한 심정도 저도 있어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 제가 말하는 싸가지, 그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갈라치기를 한다는 어떤 그런 비아냥을 듣기는 하지만, 분명한 지점은 그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건든 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느낌을 제가 더 확실하게 받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낚시를 가고, 뭐, 낚시는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그 전날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뭐 이틀,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3일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골프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을 쫓기는 어떤 그런 일반 직장인이나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쪼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지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만큼의 어떤 그 투자를 하고 갔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 뭐 조과를 떠나서 그런 서비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윤호게임 외치시는 그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을 보는 시각이 별로 좋게 썩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게 된 동기가 이 낚시 유튜브 하면서예요. 상당히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은요, 이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투명성, 그리고 그 보수 우파의 어떤 개념, 열심히 노력한 자가 더 성공해야 한다, 이런 식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불쌍해요. 현재 보면 지금 프랑스가 지금 엄청난 그 시위에 휩싸여 있죠. 근데 프랑스의 시위와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얘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프랑스 시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프랑스 시위는 좀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무분별한 사회보장 부분 때문에 이제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하고 총리가 내각제니까 좀 다른데, 그걸 가져다가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시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분명히 달라요.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프랑스가 시위가 많은 이유는요, 그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사회주의 교육 비스무리하게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 파업 문화가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어떤 그런 상황도 일상으로 치부가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프랑스 시위와는 좀 저희 나라는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일로 빠졌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좀 보수성이 상당히 강한데, 제 아들은 거의 극우입니다, 극우.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 장교 ROTC로 요번에 공군 합격을 했고, 이제 그 공군 장교로서 복무할 예정인데, 뭐 흔한 말로 뭐 자기라도 안 가면 누가 가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게 저보고 맨날 아빠는 좀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요즘에 또 제 입장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합니다. 근데 제 아들 얘기를 살짝 하자면요, 제 아들이 이제 그 우파 성향의 어떤 그런 거를 갖게 된 가장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 아들한테 물어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우파가 될 수 없었다는 게 학교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너무 지나친 무슨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자기는 너무 그게 싫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지금 낚시 유튜버를 하면서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아,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환경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코인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사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이 기폭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카르텔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복지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희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유승민이 얘기했죠. 그 맞는 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어떤 법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슨 산업법, 발전소, 육성법 이런 것들은 다 제재법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점점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빚을 이제 젊은 층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낚시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느낀 것보다 이 낚시 유튜브 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보다 그들이 느끼는 피로감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참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살려야 되는데 잘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가, 제가 맨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그 젊은 세대, 특히 남성들 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20대는 더 심하고요. 근데 이제 인구 구조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제 2차 베이비붐 세대, 제 나이 또래에서 70년대생, 그리고 이제 60년 요 사이인데, 또 요 사이에서도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근데 본인들 세대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고,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세대. 저도 요즘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각 세대들만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진영 논리로 대변이 돼서 이게 어떤 진영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죠. 근데 머지않아서는 아마 분명한 세대 갈등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사업의 좀 일환으로 일본을 좀 자주 가요. 근데 요 근래 일본을 못 갔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 경험인데, 제가 일본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좀 있어요. 일본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마트나 캐셔나 이런 택시기사 드라이버 분들 같은 거의 70이 넘으셨어요. 이거는 고령화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일본은 저희 대한민국보다 이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는데 이 케어가 잘 안 돼요. 제가 한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일본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찌른내라 그러죠. 암모니아 냄새.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근데 저는 분명히 그 냄새를 맡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무런 내색들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무슨 청소를 잘못했나? 그러고 이제 4년 뒤에 제가 또 일본을 갔는데 그 냄새를 또 마트에서 또 맡은 거예요. 제가 직업이 좀 이제 마트 쪽에 가깝다 보니까 제가 마트를 주로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의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데.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냄새가. 깜짝 놀라서 제가 좀 두리번 보면서 좀 심각하게 봤어요. 제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나중에 일본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 일본의 고령층 인구들이 케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트는 와야 되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나라도 이미 신생아 귀저귀보다 성인 귀저귀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고령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겪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일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 내색을 잘 안 하니까 이미 일본 사람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색을 안 하니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한국 사람들한테 난리 나죠. 뭔 냄새야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좀 표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이제 그 전공을 좀 문화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송이라든가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예술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또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트로트 열풍. BTS 캐대현 이게 아무리 잘 나가도 대한민국에서는 임영웅이 최고죠. 예, 트로트 가수가 이제 가수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가수들의 꿈이 트로트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비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트로트는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가장 많은 연령대들이 그리고 조용필의 오빠를 부르주던 그 세대들이 이제 임영웅, 한때는 사랑했던 나의 남편이자 아들이자 이제 임영웅으로 수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젊은 트로트 가수들로. 그렇게 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면서 모든 건 다 과거로 휘기가 됩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X세대였는데 저희 세대가 문화를 주도했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60년대 생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휩쓸고 가요.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이죠. 이제는 조금 70년대 세대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예? NRG인가 그 노래도 유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이 앞으로는 진영의 갈등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PD 김살롱을 제가 이제 빈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벌써 17분이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정리를 하자면 보수의 희망은 있다. 그러나 인구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좀 더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확장의 씨앗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별 상황을 다 당합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어제 석방됐지만요. 석방될 거라고 봤고요.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는 얘기들을 했고요. 앞으로 김PD의 김사롱은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폭넓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PD였습니다.